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잠식해버렸습니다. 3대 지수가 좀 급락한 가운데 국채 금리는 폭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약세장의 공식 진입은 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이 나왔을 때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약세장 부근까지 내려왔었다가 단기적인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베어마켓 랠리에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전조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일시적으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공포심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전략들 찾아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정말 안 좋네요. 볼 때마다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슈와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2.8% 하락, 나스닥이 4.7% 하락, S&P 500이 3.9%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은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6%로 집계가 됐습니다. 4월 6.3%에서 0.3% 상승했고요. 지금 인플레 부담에도 소비자들은 가계 지출은 늘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1년간 가계 지출 전망치가 9%로 집계가 됐는데 전월보다 1%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CEO는 심각한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확률은 50대 50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년 뒤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증시 하락하고 있지만은 경제 펀더멘탈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장기 침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FOMC 회의에서 실업률 전망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전망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 위험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연준이 6월에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회의에서 인플레가 결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일 때까지 50bp 금리 인상 전략을 무한정 고수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7월 회의에서 더 큰 금리 인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이번 FOMC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준이 50bp 인상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6월달 FOMC에서는 50bp 인상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현 S&P 500이 3,150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 밸류에이션 아직까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정정 S&P 500 레벨은 3,150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는 지금 주식 사면 상당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 사면은 후회 안 한다. 저가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5에서 10% 정도 더 하락할지 모르지만은 1년 뒤에는 상당한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태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물가 상승률을 항상 수익률이 앞섰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주식시장 수익률이 안 좋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4에서 5% 정도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이슈들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좀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되면 연준에서도 이런 부분에 행동 변화가 생기나요?
뭐 설문조사는 결국에는 네. 지금 현재 CPI도 높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향후에도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높아지면은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향후에 어떻게 전망치를 높여 잡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은 또 계속적으로 낮춰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 지표로 좀 삼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말이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좀 공포심을 가져온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연준이 이제 FOMC 회의가 열릴 텐데 6월 FOMC에서 이제 전문가님은 사실 6월에는 그대로 50bp 갈 것이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약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뭐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멘트도 있어가지고요. 네. 여전히 50bp로. 어제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좀 전망치가 높게 좀 나온 게 결국엔 시장에 좀 부담을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채권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원래는 저번 주까지는 CPI 발표 전까지는 5% 미만으로 6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지만은 어제 하루 만에 갑자기 좀 높아졌죠. 한 30%까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70%의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뭐 50bp 금리 인상을 고수할 것이다라는 얘기 자기네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물론 트레이더들의 뭐 전망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IB들 측에서도 75bp 금리 인상과 50bp 금리 인상이 지금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6월 FOMC에서 뭐 내일 모레인데 결국에는 그냥 50bp 금리 인상만 하고 결국엔 향후 전망치를 더 높여 잡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향후 전망치. 그럼 7월에는 좀 75bp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그건 어제도 있나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7월 9월 말고 7월이요. 7월에는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한다면 그러겠죠. 뭐 지금 6월 CPI 다음 달 거 보고 만약에 진정되지 않으면 뭐 인상할 것이다. 뭐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멘트를 안 남기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6월 CPI 수치도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달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또 잠깐 나타나가지고 뭐 경기 침체 전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수치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4월인가에 이미 한번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별로 큰 의미를 개인적으로는 두지 않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를 예측한 유일한 지표예요, 이게. 그 코로나 전에 이게 일시적으로 역전이 됐거든요. 장단기 금리 차가. 그러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침체가 왔던 거고 급격한 침체가 왔던 거고 결국엔 상당히 뭐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4월 달에 일시적으로 역전이 된 현상이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게 아닌가. 그 강도가 결국엔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 강도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모건 스탠리 CEO 아까 외신에서도 소개를 좀 드렸는데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글쎄 그게 이제 일단은 뭐 완만한 경기 침체냐 결국엔 소프트 랜딩이냐 뭐 하드 랜딩이냐 뭐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금융시장은 경착륙을 이미 예고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금융시장에 따라가지는 뭐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경착륙을 조금 결국에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인플레 쉽게 안 잡힌다고 보면은 뭐 금리를 상당 부분 올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뭐 실업률이나 뭐 소비심리 위축 뭐 같이 있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일단은 모건 스탠리 CEO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것이죠. 뭐. 그렇군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0달러 선에서 일단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120달러 돌파를 좀 강하게 하면 그때 문제가 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지금 일단 120달러에서 뭐 일단 어제도 조금 숨고르기 양상 뭐 여기서 뭐 지금 현재 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가 결국에는 조금 저항이 강한 것인지는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뭐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저번에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130달러, 150달러 그 근처까지는 한번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유가 전망은
조금 하루 이틀 좀 더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나 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네,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살펴보시고 이제 유가의 방향성이 상단으로 더 갈지 120달러에서 저항 부담을 느끼고 꺾일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S&P 500이 또 3,15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대략적인 바닥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예측하기가 참 힘들지만, 네. 뭐 S&P 500, 3,150, 뭐 가능성은 있겠죠. 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뭐 나스닥은 만 밑으로도 갈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이 움직이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뭐 S&P 500은 뭐 3,200, 300까지는 뭐 3,150까지는 뭐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에는 3,500 밑에서 한 3,200, 30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보고 있어. 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갈지 아니면은 조금 뭐 천천히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 부담을 느끼시고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이 현금 확보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일부에서는 또 지금 주식을 사면 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도 보셔서 사실 이미 현금 확보하셨다가 지난주쯤에 이제 바닥을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신 분들이야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이 오면은 뭐 단기적인 반등 보고 들어간 자금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수익이 나면 좀 팔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챙기자 계속적인 그 입장이에요. 지금 뭐 아직까지 뭐 여기서 뭐 어떤 종목에서 뭐 지금 현재 뭐 20%, 15% 그렇게 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익이.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한 10% 이상 정도, 1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챙기는 것도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단기적인 반등 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있을 때 짧게 방망이 쥐시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네, 어제 국내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연 저점까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추락을 했는데 코스피 어떻게 2,500선 지지가 좀 가능할까요? 뭐 그거야 지금 어제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만 보자면은 뭐 살짝 무너지더라도 뭐 지지는 어느 정도 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중장기적으로 여기가 완전 바닥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만 보면은 갈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글로벌 증시 같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보기에는 힘들다. 결국에는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위주의 경제인데 미국 이제 소비 위주지요.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소비가 꺾이고 뭐 중국의 소비도 꺾인다면은 우리나라 수출도 결국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뭐 전체적인 큰 거시적인 경제는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 바닥이 우리나라 증시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선행하면서 조금 먼저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환율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어제도 사실 매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죠. 그렇죠. 뭐 지금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고 굳이 환율 때문이 아니더라도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외국인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예전에 IMF 때를 타산지석으로 해보면 그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는 갔는데 2,000원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고 같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뭐 그러면 2,000원 뭐 지금 1,300원인데 2,000원까지 뭐 그렇게 본다면은 1,300원이라서 뭐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결국에는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글로벌 밸류에이션이 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뭐 따로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각까지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하락하는 모습, 계속 저점으로 추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매수 포인트 잡기도 힘들고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힘든 시기죠. 조금 장기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수익 났을 때는 조금 챙겨가면서 약간의 이런 수익을 챙기면서도 좀 길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